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예, 앞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감사원이 어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 조기 폐쇄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이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감사원 결과가 그 정부가 이거 조기 폐쇄 결정 관련된 타당성을 검증을 하면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 정도이고 그 네. 이유는 제도상의 미비점.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제도가 기준이 잘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게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사실 판단 유보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판단을 내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들어가잖아요. 좀 의도적으로 좀 낮게 네. 평가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이게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발전소니까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전 단가고 네. 전기를 파는 데는 판매 단가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발전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낮아야만 이익을 얻겠죠. 네. 근데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내내 발전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노후한 원전이라서 수시로 멈추고 네. 이용률도 낮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안전 개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발전 단가가 높았던 겁니다. 네. 폐쇄되기 1년 전에는 발전 단가가 심지어 킬로와트아워당 122원. 네. 근데 판매 단가는 한 60원이니까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결국 이용률이에요. 그러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이용률을 몇 %로 전망을 할 거냐. 네. 보통은 80% 90% 전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월성 1호기가 직전에 40.6%밖에 안 됐고 수명 연장 결정을 하고 나서 당해는 95%였지만 그다음에 53%, 40%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80%로 잡을 거냐, 6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 이러다가 네. 결국은 이제 60%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불합리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판매 단가를 볼 때 네. 이게 이용률이 높으면은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얼마나 줄 거냐? 근데 그걸 똑같이 60%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감사권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판매 단가는 월성 1호기 만 판매 단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4개 원전을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24개 원전을 전부 다 보면 다 이용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신규 원전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70, 80% 정도의 이용률을 잡고 가니까 판매 단가는 월성 1호기의 이용률 6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이용률을 적용하는 게 맞냐? 네. 이게 기준이나 지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낮게 평가됐다는 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즉시 가동 중단과 계속 가동을 둘 다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였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적자예요. 뭐랑 같으냐면 어떤 가게가 있는데 네.
1,000만 원, 지금 바로 문 닫는 거하고 좀 예. 그래도 운영을 더하고 문 닫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운영하는 게 돈을 더 벌리겠죠. 하지만 둘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냐 마이너스 500만 원이냐. 예. 그럼 당연히 500만 원 차이가 더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바로 닫는 게 낫죠. 그걸 마이너스 나는 거를 적자를 계속 끌고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성이루기는 사실은 경제성 평가는 온갖 가정에 의한 것이고 예. 중요한 건 경영 실적인데 10년 내내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고 네. 최고로 1,500억 이상, 최저로 700억씩 1년마다 적자여서 총 문 닫을 때까지 8,900억 정도의 적자를 가졌어요. 그래서 네. 어떤 경영진이 이런 손해나는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그걸 가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배임이었죠.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보지는 않고 어쨌든 감사 경제성 평가 정도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판매 단가가 낮게 설정된 거는 기준 설정에 문제가 소지는 있지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낮게 설정하든 높게 설정하든 똑같은 적자는 적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지금 월성이루기가 어쨌든 적자를 계속 그게 59원을 할 거냐, 예. 55원을 할 거냐, 아니 60원 할 거냐 그러는데 월성이루기는 발전 단가가 120원, 80원, 90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 가동을 하더라도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15년에 가동 연장,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결정을 할 때는 경제성이 4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한수원 쪽에서. 그건 2009년입니다. 2009년인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09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나기도 전이었죠. 전이었고. 훨씬 전이었고. 그리고 수명 연장을 결정하기도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경제성 평가는 사실 경제성 평가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경제성 평가는 수익이 날 거냐 그걸 보는 평가였고 예. 이 경제성 평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장 사업자의 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뭐가 있을 거냐, 사회 전체의 손해가 네. 뭘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때 4조 원 얘기할 때 그중에 1조 4천억 정도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원전을 계속하면 나머지 2조 5천억 정도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제 당장 손에 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익이라고 본 것만큼 또 사회적으로 손해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사고 비용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이걸 계산을 했는데 월성 원전은 1,000조가 넘게 나와요. 원전 사고 비용이. 예. 그리고 핵폐기물 비용도 있죠. 근데 주민들 건강 피해 비용도 있죠. 특히나 월성 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다른 경수로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한 5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삼중수소라고 하는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 버리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가 다 삼중수소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 몸에서 방사성 물질이 자꾸 검출돼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과잉 평가된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수명 연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잘못한 건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또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해 주셨으면 좀 더 균형이 잡혔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쉽죠. 그런데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사망 선고를 내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안 보신 거죠. 감사 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성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신뢰성 저하 정도 된다. 그리고 네. 그거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제도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거는 어쨌든 계속 많이 적자인데 예? 적자지만 계속 가정하는 거 그나마 좀 더 있는 걸로 보여지는 평가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그 안전성하고 주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감사원의 감사
이번에 감사는 아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은 정부의 역할인 거고 그 감사원의 역할이 아니다. 네.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저는 더 이상 이 건으로 예. 정쟁을 벌일 건 아니다. 예. 세상에 어떤 경영진이 연간 1,000억씩 마이너스 나는 그런 원전을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뭐 이게 검찰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경징계 정도로 예. 끝났거든요. 기관 경고, 경징계 예.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신반대 양으로 이렇게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저는 감사원장님도 좀 책임이 있으신 것 같고 야당에서 또 이제 특정 보수 언론에서 계속 감사원 내부에 뭐가 있는 것처럼 네. 단독 보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감사 네. 결과에 이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하고 그것도 이제 조직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책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뭐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책에 악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이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얘기를 들은 게 있긴 한데, 예. 그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네. 산업부가 좀 명명백백히 밝히고 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걸 뭐 돼야 되는 거겠죠. 그게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니까요. 네. 절차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예, 그건 어쨌든 산업부에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지금 가동 중인 원전 24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이제 설계 수명이 10년 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계 수명 도달할 때마다 이런 논란을 또 겪어야 되는 거냐? 어떤 방침, 방향 같은 것 좀 있어야 되는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이제 10년 내에 10개의 이제 수명이 닿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발의한 게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원전을 어쨌든 자기 고정자산인데 그걸 네. 포기하게 될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발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 특히나 노후한 원전은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평가를 해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춰서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폐쇄를 하도록 한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아무리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도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지금 대책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은 좀 충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원전이든 석탄 발전소든 이 발전소를 수리하는 그런 발전소를 따로 두더라도 원전 40개 분량이 심지어 그 예비로 남아있는 정도로 네. 전력 설비는 충분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10년 내에 멈출 원전들을 멈추고도 전 충분히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신한울 3, 4호기 지금 그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신한울 3, 4호기는 예. 발전 사업 허가도 안 난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발전 사업자가 이걸 하겠다고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기기 계약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건설 공사 계약도 하지 않았고
발전 사업 허가도 없었어요. 그냥 정부에서 계획에 넣었다가 그 계획을 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 뭐 따로 취소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측 입장은 뭐 2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고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네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원전 관련된 문제는. 6544님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은 원전 기술,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술자는 다 떠나고 협력사는 문 닫게 되면 그것도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탈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반면에 이제 황정현님 같은 경우에는 낡은 원전은 위험한데 경제성 평가는 할 필요가 없다. 경제성 평가라는 거는 신설 프로젝트에서는 하는 거다. 낡은 경유차 폐차할 때 경제성 평가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뭐 계속 다뤄야 될 주제죠.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조영 원내대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 원희룡 지사 연결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 늘 하던 출근을 못하고